장현재의 어제장 오늘장입니다. 전일장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오늘을 준비하시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증시 키워드로 설명을 하자면 보실까요, 키워드? 실적과 반대로 가는 이유입니다. 자, 지난 6일 삼성전자가 어닝쇼크 수준의 잠정 실적을 발표했죠. 그런데 빠질 줄 알았던 주가는 오히려 올라서 코스피의 상승을 지지해줬습니다. 지수 함께 보시죠. 코스피가 전거래일 대비 1.12% 상승하면서 2289.97포인트, 2280선을 돌파했고요. 코스닥 지수가 1.33% 오르면서 688.94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의 상승 마감했는데 외국인이 3,143억 원, 기관이 2,442억 원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이 5,666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특히 새해 들어서 첫 거래일부터 이날까지 5일 연속 코스피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올해 누적 순매수 규모가 1조 원을 넘겼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809억 원, 819억 원 매수를 했고요. 기관과 개인이 동반 매도 우위 보였는데요. 기관이 96억 원, 개인이 616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최근의 수급 상황을 보면 동학개미 운동을 벌이던 개인 투자자들의 동력이 많이 약해진 모습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하루 평균 거래대금 상황을 보시죠.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달 2일부터 6일까지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이 6조 4,200억 원으로 집계돼서 2020년 이후에 가장 낮은 기록입니다. 코스피가 2,134포인트, 52주 최저점을 기록했던 지난해 9월에도 이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이 한 7조 7천억 원 수준이었던 걸 고려하면 지수가 일정 부분 회복을 했지만 투자 심리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전일장 눈에 띄는 업종 보겠습니다. 전장에서는 건설과 은행 그리고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주가 강세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이슈가 컸었던 반도체 업종부터 함께 보시죠. 이날 삼성전자와 LG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4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란 건 이미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삼성전자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4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자 영업이익이 크게 밑돌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주가는 1% 넘게 올랐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봤더니요. 실적 부진은 이미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고 오히려 메모리 감산 가능성이 커진 데다가 하반기 반도체 업종의 턴어라운드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은행 업종입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소식이 발표된 이후에 3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두 업종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은행 업종은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주주 환원 정책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이어졌는데요. 최근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이 국내 금융 지주를 대상으로 주주 환원 정책 도입을 부추기는 캠페인을 시작했죠. 그리고 신한지주가 자본 비율의 12% 초과분에 해당하는 자본 여력을 주주들에게 환원하기로 결정을 해서 금융 지주들의 주가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은행 업종에서는 금융 지주사들뿐만 아니라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새해 들어서 한 12%가량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3개월 동안 보시면 일단 최저점은 10월 28일에 15,800원, 그리고 그 다음에 작년 11월 14일에 종가가 32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장에서는 27,200원의 장을 마쳤는데요. 공모가가 39,000원이니까 아직 공모가 대비 하락폭은 크지만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성장률 회복이 기대된다면서 목표 주가를 23,000원에서 29,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환율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전거래일보다 80전 내린 1,268원 6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하락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첫 거래일 개장 전 체크해야 할 뉴스 전해드립니다. 먼저 CES에서 나온 이슈들 정리해보죠.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23이 현지 시간 8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SK 등 550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참가해 전 세계 주목을 받았는데요. 자율주행과 로봇 테마와 관련된 소식들이 있습니다. 먼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CES를 찾아서 내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차 출시 기반을 완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완전 자율주행차 안전 기준과 보험 제도 등을 갖추겠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또 자율주행 전문 기업인 모셔널을 찾아서 국내 자율주행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율주행 테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 로봇 테마와 관련해선 삼성전자가 올해 로봇을 출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CES 기자간담회에서 노인의 운동 등을 돕는 케어 로봇 EX1 출시를 시작으로 로봇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험용이 아니라 판매용 로봇을 내놓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삼성전자 지난 3일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590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죠. 로봇이 삼성전자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주말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려서 황사와 미세먼지, 공기청정기나 마스크 테마도 주가 움직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로 주말에 수도권과 중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잿빛 하늘이 나타났죠. 어제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서울이 59 마이크로그램, 충북은 54 마이크로그램 등 평소의 3배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도 짙은 미세먼지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대기 정체로 쌓여있는 기존 미세먼지에 더해서 북풍을 타고 추가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호남 지역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에 있을 빅 이벤트들입니다. 먼저 현지 시간 9일부터 12일까지는 세계 최대 제약 바이오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됩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만 열렸던 JP모건 컨퍼런스가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재개되면서 대규모 기술 수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글로벌 20대 제약사 중 18개 기업이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유망한 파트너를 찾아 나설 계획인데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롯데 바이오로직스, SD 바이오센서가 투자 설명회를 열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7년 연속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번에 회사의 주요 사업 방안과 또 회사 중장기 비전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롯데 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인수 절차가 마무리된 미국의 시러큐스 공장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과 사업 방향을 설명합니다. SD 바이오센서는 메리디언 바이오사이언스와 사업적인 시너지 그리고 앞으로 M&A 전략 등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한미약품과 SK 바이오사이언스, LG화학 등 여러 기업들이 기술 제휴와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방침인데요. 과연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이번 컨퍼런스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또 지난해처럼 대규모 잭팟을 터뜨리는 기업이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13일 금요일에는 한국은행의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금융주와 보험주 체크하셔야겠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5%대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데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시사한 만큼 이번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베이비 스텝의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가 되면서 10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도달하게 되는데요. 지난해 4월부터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왔기 때문에 이번이 7회 연속 금리 인상이라는 새로운 역사도 쓰게 됩니다.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는 0.75%에서 1%포인트로 좁혀질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그리고 챙겨보면 좋을 이슈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국내 증시 개장은 머니쇼와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